최근에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 주요국 중 유일하게 전국 단위 선거를 성공적으로 치러낸 한국은 이제 전 세계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이런 뉴스가 넘쳐나다 보니 이제는 한국을 칭찬하는 기사가 아주 식상할 정도입니다. 과거에도 한국이 가끔씩 외신의 주목을 받긴 했었죠. 삼성의 휴대폰, 싸이의 강남스타일, BTS, 프리미어리그의 손흥민, 그리고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까지. 그러나 이런 잠깐의 주목을 받았다고 해서 한국이 서구인들의 눈에 그들과 동급으로 보인 적은 없었습니다. 너 그건 좀 한다. 딱 그 정도였죠. 원래 부잣집 사람이 밤낮으로 열심히 일해서 최근에 돈을 모은 사람을 자기와 같은 부자로 보지않는 것과 같은 것이죠. 이런 오랜 서양 우월주의는 여러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3월 유럽에서도 코로나19가 한창 퍼질 때, 그리고 한국의 방역 시스템이 국제적인 모범으로 칭찬받고 있을 때도 프랑스인들의 마음속에는 동선을 추적해 교양 없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다니라며 최근까지도 한국의 동선 추적을 폄하하는 시각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비르지니 프라델이라고 하는 한 프랑스 변호사는 지난 3월 6일 프랑스 최대 경제지 레제코에 기고한 글에서 한국은 개인의 자유를 오래전에 버린 나라이며 최악의 국가이다. 한국은 감시고발에 있어서 세계 둘째가 하는 나라로 수천 명의 한국인이 학원에서 이런 기술을 훈련받고 담배꽁초부터 간음까지 타인을 밀고의 돈을 번다. 다행히 프랑스는 이런 나라들과 다르다 라고까지 말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미국 및 유럽에서는 한국의 동선 추적을 인권 침해라는 비문명적인 행동으로 평가절하하는 말들이 많았지만 유럽의 확진자가 100만 명을 넘고 미국도 64만 명을 넘은 4월 17일 현재 동선 추적 등 한국의 방역 모델을 도입하는 국가가 늘고 있습니다. 스페인은 확진자의 동선을 추적하는 데이터 코비드라는 프로그램을 가동할 계획이고 독일, 프랑스 및 미국에서도 적극적으로 한국식 방역을 적용하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이는 한국이 어쩌다 코로나19에만 대응을 잘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 전반적인 시스템이 이미 최고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인정을 시작한 것입니다. 4월 11일자 영국 일간지 더 가디언지는 한국은 어떻게 코로나를 이기고 있나 라는 기사에서 한국이 이런 효율적인 공적 시스템과 같은 인프라가 없었다면 아무리 리더십이 좋더라도 현재와 같은 결과를 얻지 못했을 것이다 라며 한국의 효과적인 코로나19 대응이 어쩌다 잘한 것이 아님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구인들의 한국에 대한 시각의 변화는 최근 영국의 유력 경제지인 디 이코노미스트의 전 한국 특파원인 다니엘 트더가 쓴 서양 우월주의가 무너지고 있다라는 글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한파이기도 한 그는 2020년은 서양이 스스로가 동양을 보는 시각이 바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인에게도 서양에 대한 사대주의에서 벗어나서 스스로를 다시 바라볼 전환점이 될 것이다라며 한국은 이미 여러 면에서 서양을 뛰어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자존심 강한 프랑스의 경우에도 자국인들에 대한 비판마저 나왔습니다. 우리는 달라라며 자존심을 부리던 프랑스의 코로나19 상황은 너무 심각해지고 있고 이에 대한 답답함으로 르피가로의 도쿄 특파원인 레지스 아르노 기자가 뒤늦게 국민의 기본권까지 침해하면서도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지 못했다라며 프랑스의 오만 방자함을 비판했습니다. 본 칼럼에서 기자는 코로나 사태 초기에 한국의 방식을 인권 침해로 치부해버린 프랑스가 뒤늦게 국민의 기본권까지 침해하면서도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지 못했다라며 프랑스의 오만 방자함을 비판했습니다. 또한 아시아 국가들의 방식은 어리석다면서 마스크 착용과 대대적 검사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주장하던 프랑스가 이제는 중국으로부터 마스크 15개를 받으려 하고 대규모 검사를 실시하겠다고 공언했다면서 급변한 태도를 지적했습니다. 당신들이 사생활 침해를 언급했던 것을 기억하나? 라며 이중적 행태를 비판했습니다. 현재 프랑스는 약국과 식료품점을 제외하고는 이동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아르노 기자는 프랑스 엘리트들의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오만 방자함이라는 세계를 박멸하고 우리 자유를 고민하는 기회가 된다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조금이라도 유익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일갈하였습니다. 이어서 프랑스가 코로나 사태를 막지 못하여 지방선거를 연기한 것과 반대로 한국에서는 4월 15일에 예정대로 선거가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그는 민주주의를 위해 비싼 대가를 치르며 싸운 한국이 이제는 전 세계에서 팬데믹에 잘 대처한 모델로 회자되고 있다면서 마지막으로 한국인들은 오는 15일 국회의원 선거를 준비 중인데 프랑스인들이여 당신들은 취소된 선거를 기억하는가? 라면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처럼 최근 한국은 120개국 이상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도움 요청을 받고 있고 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외에도 한국이 세계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ODA라고 하는 공적 개발 원조회입니다. ODA는 선진국 클럽이라 불리는 OECD에서 개발도상국을 지원해주는 원조 프로그램으로서 우리나라의 2019년 기준 원조 금액은 25억 2천만 달러, 즉 약 3조 900억 원으로 금액으로만 보면 29개국 중 15위지만 지난 10년 동안 증가율은 11.9%로 회원국 가운데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1953년 6.25 전쟁 직후 1인당 GNI는 67달러, 세계 109위로 최빈국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후 우리나라가 1995년까지 선진국에서 받은 원조는 모두 127억 달러에 이르며 현지 가치로 환산하면 대략 70조 원에 해당됩니다. 이후 2010년 우리는 원조를 해주는 국가로 탈바꿈하였습니다. 역사상 원조를 받는 국가에서 출발하여 원조를 주고 있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우리가 원조를 해주는 국가에는 6.25 당시 한국에 파병을 하여준 에티오피아 및 필리핀도 있습니다. 이들 나라는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한국보다 부자인 나라였지만 지금은 상황이 역전된 것이죠. 지난 10년 동안 원조 공여국의 연평균 증가율은 2.4%인 반면 한국은 이 평균이 5배에 달하는 기여를 해왔고 앞으로는 국민 총소득 대비 원조를 0.25%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유일하게 원조 수혜국에서 원조 공여국으로 바뀌며 감동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대한민국. 자, 이제는 우리가 바꿀 때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우리는 갈 길이 멀어 라며 우리 자신을 채찍질해왔고 서구의 선진국들만 바라보며 우리 자신을 저평가해온 면이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지금처럼만 하면 훨씬 더 앞서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이상 브라이트 채널이었습니다.